내가 며칠 동안 받아보려고 했다, 사연을. 바람 피는 사람에게 당해본 적이 있는지. 근데 너무 많은 사연이 와서 내가 보다가 솔직히 정말로 나의 그 아픈 상처도 떠오르면서 내가 멘탈이 너무 힘든 거. 그래서 여러분 그만 보내셔도 됩니다. 이렇게 한 거.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람 피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증거. 알고 보니 그것이 바람의 증거였는데 내가 너무 사랑하고 내가 좋아할 때는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같이 좀 나누면 우리는 조금 더 덜 속는 연애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눈이 덜 가려지는 연애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충격적인 사연을 좀 먼저 좀 풀고 시작을 할까봐. 양다리 사연 중 이런 사연도 있으실까요? 알고 보니 20년 숨겨둔 여자가 있던. 20년? 친구의 소개로 만났어요, 그 남자를. 근데 썸인 듯 아닌 듯 4개월 동안 질질 끌더니 좀 더 가깝게 만나보자면서 며칠 뒤 제 의견을 묻지도 않고 갑자기 자기 부모님과 결혼한 누나 가족까지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다 보니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나 싶었는데 휴일을 맞아서 처음으로 근교로 놀러 가기로 하고 아침 일찍 그 사람 집으로 가서 놀러 나갔는데 손잡고 다니는 걸 그렇게 꺼려하고 주변은 신경 쓰더라고요. 쇼핑몰을 가서는 갑자기 오후 3, 4시가 되자 저보고 늦기 전에 집에 가라며 굳이 집으로 보내더라고요. 뭔가 촉이 이상해서 어떻게든 그 사람 집에 들어가서 시간을 끌어봤대. 좀 졸아야겠어 이러면서 자는 척을 했더니 조용히 나가더래.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전화해서 어디야? 나 집에 갈래 그랬더니 바로 들어와서 저를 보내더래. 그래서 2, 3일 전 세차를 했는데 또 세차하러 나갔었다고. 기계 세차 절대 안 하던 사람이 차가 줄이 너무 길어서 그냥 왔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대. 그래서 얼마 후에 서운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처음으로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한마디를 했더니 갑자기 우린 여기까지인 것 같아 라며 이별 통보하더래. 이유도 모른 채 서운하다는 한마디 하고 전 이별을 맞이했어요. 그 사람의 가족들과 또 저희 가족들과 결혼 이야기를 오갔던 그 상황에서요. 이런 식으로 허무하게 끝나는 이별이 너무 이해되지 않아서 그래서 인스타로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서 그 사람의 인스타를 봤더니 그러니까 여자 아이디랑 둘이 하트 이모티콘을 서로 막 보내면서 난리가 났었대, 댓글로. 그 여자가 올린 옷을 핑계로 말을 걸어봤더니 갑자기 그 여자가 자기 연애사를 얘기하더래. 자기가 어린 남자랑 너무 힘든 사랑을 하고 있다고. 그 어린 남자가 20년 동안 사귀듯 안 사귀듯 계속 이어져 온 연인이고 부모님의 반대로 표면적으로는 헤어졌는데 서로 끊어내지 못하고 20년을 숨기고 만났던 사이. 그래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짬나면 갑자기 어떻게 그렇게 몰래 다녀오고 제가 어디 다녀와? 이러면 대충 얼버무리던 게 다 그 여자를 만나러 다녀왔던 거였대. 만약 그 사람과 그대로 결혼했다면 사랑과 전쟁을 찍었겠죠?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보합니다. 이런 사연이 있었어. 두 번째 사연은 그거야. 이분이 한 5년 정도 전에 겪으신 일이야. 같은 업계에서 8년 넘게 알고 지낸 사람과 연애를 시작하셨대. 선한 눈을 가지고 항상 웃는 사람이었고 언제나 예의 바르고 상냥한 사람이었어요. 알고 지낸 지 8년 만에 서로 호감이 생겨서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했고 행복한 나날들이었죠. 함께 있으면 집에서도 손을 잡고 있을 정도로 많이 사랑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제가 38살이었고 지금 43살이에요. 근데 그 나이까지 아마 좋은 남자를 한 명도 못 만났어서 그렇게 사랑을 많이 주고 세심한 점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근데 6개월쯤 지나서 증거가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그 남자 집 냉장고에 먹지 않던 치즈가, 와인이 채워져 있고 자기 화장품은 숨겨져 있고 뭔가 촉이 이상했어요. 그러다가 마당에 있던 잿더리에서 립스틱이 묻은 담배꽁초를 제가 봐서 따져 물었더니 옛날 여자친구가 이런저런 고민 상담하다가 집에 왔다가 자고 갔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17살 어린 여자였고 저 만나기 전에 3년을 같이 살았다더군요. 그 집에 여자의 흔적들이 너무 많았지만 과거라고 하니 그냥 넘겼어요. 근데 헤어지고 집에 와서 자고 갔다는 말에 결국은 제가 헤어지자고 했더니 그 남자는 저에게 계속 매달렸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자기가 너무 잘못했다고. 봐봐, 어떤 사건이 있잖아. 처음에 이렇게 잡아. 바람을 피는 친구들도 처음엔 잡는다고. 근데 한 달 뒤에 갑자기 사람이 달라지더래.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달라지는 거야. 갑자기 연락이 안 되고 하루에 10번 이상 전화하던 사람이 하루에 한 번 전화하고 부모님 인사 가기로 한 것도 미뤘대.
그러면서 부모님이랑 있을 때는 전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더니 크리스마스 이틀 전에 엄마가 쓰러지셔서 병원 응급실에 가 있다. 저 너무 뭔지 알 것 같지 않아? 연말이 다가오니 아빠가 교도소에 가셨대. 이제 나중에 페북을 통해 알게 된 건데 또 다른 여자가 있었어. 그래서 따져 물었어요. 본인 이름 빼곤 다 거짓말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 남녀가 만나면 마음이 변할 수도 있죠. 근데 부모님을 팔아가면서 이건 진짜 너무 화가 났어요. 알고 보니 여자 관계가 진짜 복잡했더라고요. 예, 전 여친도 만나고 현 여친도 만나고 그러면서 바람도 피고 기본 3명 깔고 들어가는 사람.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냥 둘 다 좋았대요. 나도 좋고 그 여자도 좋고. 제가 그 집에 안 갔던 6개월 동안 다른 여자랑 그 집에서 살고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꺼져 쓰레기 하고 깨끗하게 돌아왔어요. 자존감이 바닥이었던 저는 제 스스로 저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결혼만이 내 살 길이야 라는 생각을 완전 바꿨죠. 누구에게 의존하려는 생각도 버리고 스스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 행복도 찾아오는 것 같아요. 정말 쓰레기를 만났지만 내 인생을 바꾸게 한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전 남친이라는. 웃프네 진짜. 여기 온 사연들이 다 진짜 내가 읽다가 사실 어저께 울었어. 남일 같지도 않고 그냥 이 마음이 너무 막 오는 거야. 사람을 이제 믿지 못하게 됐다는 말들이 진짜 많이 써 있어. 근데 뭐 나는 사실 나랑 만나면서 바람핀 사람은 없었는데 나도 이제 내가 알고 있는 한 안에서는 반대의 경우를 당한 적은 있지. 누군가를 만나고 있으면서 나를 만나던.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 깨달았던 그게 그 증거였구나 이런 게 있거든. 자, 이제부터 여러분 그 어떤 팁 알고 보니 바람이었는데 내가 몰라본 그걸 진짜 쭉 읽어줄게. 적어야 돼. 이건 적어야 돼. 자, 첫 번째,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정은이 뭐 이런 식으로 저장돼 있던 그의 핸드폰 속 내 이름이 곽정은 정은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이름 3글자로 바뀌어 있었다. 이거 다른 남자 2명한테 똑같이 당했어요. 미처 바꾸지 못하고 그치? 얘를 만난 거구나. 깜빡한 거지. 이게 너무 자주 바꿔야 되니까. 들킨 다음에 왜 바꿨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빨간색 하트가 너무 눈에 띄어서 상사가 안 좋게 보는 것 같아서 별 뜻 없이 바꿨어 라고 거짓말쟁이들. 맨날 카톡하던 시간인데 갑자기 잔다고 합니다. 갑자기 했더니 일상이 뭔가 바뀌는 거지. 그리고 갑자기 장례식을 가는 일이 잦아져요. 갑자기 벅차올라서 사랑 고백합니다. 나쁜 놈 되기 싫기도 하고 갑자기 미안해서 잘해줘야겠다는 생각 들 때 꼭 갑자기 저렇게 사랑 고백하더라고요. 이랬어.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카톡 절대 안 쓰고 일반 문자와 텔레그램 사용하던 거. 나중에 헤어지기로 작정하고 폰 털어서 현장 잡았었어요. 그리고 야근이나 출장이 너무 잦았던 케이스. 자주 아프다고 약 먹고 잔다고 하는 사람. 함께 있는 시간에 휴대폰 꺼내지 않는 거. 절대 안 꺼내는 사람 있어. 그리고 여자가 화장실 가면 살짝 이렇게 보고 다시 또 넣어놓는. 내가 만났던 어느 사례를 말해줄게. 그 친구는 완전 생폰을 썼어. 아이폰인데 이거 얼마나 자주 떨어뜨려. 하면 떨어뜨리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폰이 사실 좀 튀어나와 있잖아. 다들 요즘 많이 튀어나와 있지 않나 이 렌즈가? 그래서 맨날 이렇게 엎어놓는 거야 폰을. 이렇게 엎어놔. 그래서 폰을 항상 엎어놓네? 나는 뭐 의심도 안 했지만 그냥 이렇게 놔둬도 나 네 폰 안 봐?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더니 뭘 했는 줄 알아? 렌즈를 보호해야 돼서 생폰을 쓰면서 언제나 어느 때나 항상 폰에 대해서 너무 주의 집중하고 있는 건 사실 되게 굉장히 보편적인 증거인 것 같아. 함께 있을 때 안 꺼내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핸드폰을 우연히 봤을 때 노발대발하는 거. 그래, 보는 게 기분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정말 우연히 이렇게 봤는데 야! 뭔가 있다. 그리고 SNS 열심히 하면서 커플 사진 절대 안 올리는 거. 존중은 하는데 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 그리고 가스라이팅 전문가예요 라는 사연도 있네. 제가 그 사람 방에서 뭘 찾다가 전 여친이 써준 쪽지를 발견했고 이 쪽지 뭐야 언제 받은 거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한테 되려 화를 내더라고요. 우리 관계의 신뢰를 저더러 망쳤다며 이제 자기는 하얀 거짓말도 못하고 지금 자기 심정이 어떨 것 같냐며 엄청나게 화를 냈대.
여자가 취조한 게 아니라 그냥 좀 알고 싶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네가 망친 거야 라는 메시지를 왜 그렇게 하면 이별의 원인이 여자가 되니까 사실 이게 가스라이팅의 한 종류라고는 볼 수 있지. 여자의 판단을 자기가 우겨서 완전히 해쳐버리는 거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이별 그 상황 자체가 되게 상처와 충격으로 얼룩지게 되는 거지. 유부남에게 양다리 당하신 분이 또 보내셨는데 다 큰 성인이 전화를 늘 숨죽여 했대. 여보세요. 아 잠깐만. 아 지금 여기 장례식장 와가지고. 아 이거 너무 조용해. 미안. 이따 전화할게. 전화가 되긴 되는데 늘 숨죽여 했다는 것도 되게 포인트인 거야. 이런 케이스가 많더라고. 주중에는 너무 잘 만나. 근데 주말은 절대 못 만나. 혹은 주말에는 잘 만나. 근데 주중은 절대 안 된대. 절대 못 만나. 이거는 다이어리 2개 쓰는 식인 거지. 이때는 누구 만나고 이때는 누구 만나. 그리고 이거 재밌는 거 있어. 유부남이면서 3달이었던 사연인데 이분이 여러 개의 증거를 보내주셨어. 자동차가 보조석에 타보면 항상 선바이저가 열려있다. 이렇게 열려있던지 거울 보는 게 열려있던지 여자가 항상 이렇게 많이 보니까 그 운전석에 있는 사람이 그걸 뭐하러 내려. 출장이 잦고 연락이 잘 안 된다. 조카라고 보여줬는데 너무 닮았다. 자기 자식이었으니까. 어딜 가든 데리러 오고 데려다 주며 의심이 많다. 괄호치고 자기가 헛짓거리하고 다니니 의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카톡 연락은 자주 하는데 전화통화는 회피했어요. 핑계는 본인은 전화통화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카톡이 더 편하다고. 말은 어떻게 하냐. 전화는 힘든데. 세상 일은 본인이 다 하는 것처럼 항상 바쁘단 말이 많았고 자기계발, 공부, 운동, 가족 행사 등등 본인의 삶에 집중하는 사람이라는 걸 처음부터 엄청 어필했어요. 그리고 나는 진짜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카톡 이렇게 채팅을 치다가 나한테 휴대폰 화면이 보일 각도이면 화면 이렇게 싹 숨기는 거야. 혹은 화면을 그냥 훅 끄는 거야. 태어난 척을 한다. 여기 써있어. 급하게 황급하게 숨겨놓고 태어난 척은 덤. 이분은 좀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해주셨네. 애정결핍 환경에서 자랐거나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현재 상태가 애정결핍인 양다리들이 많은 것 같다. 어렸을 적에 성장기에 받지 못했던 애정과 사랑을 항상 필요로 한다. 나에게서 다정함을 기대하고 자신도 나에게 다정하게 군다. 다만 이 다정함을 나뿐만 아니라 양다리 걸치며 다른 여자에게도 똑같이 베푼다. 그리고 나와 다른 상대에게 둘 다에게서 사랑과 다정함을 2배로 받고 싶어 한다. 사랑이 고픈 거야. 나도 물어봤다니까. 너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외로워서 그랬다고 답을 했다니까. 그렇게 오래된 여자친구가 있는데도 외로웠다고 나한테 말을 하더라고. 보험은 물질 세계에서 드는 거잖아. 그냥 이거를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보험이라는 개념을 쓰는 순간 인간을 되게 무시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거지. 평소에 잘 싸우지 않았대. 싸울 일을 만들지 않고 화를 별로 안 냈대. 이게 그러니까 다 모든 것이 발각되면 싸움이 안 날 만한 것도 싸워서 끝내는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 바람을 폈어. 내 여자 용서해 주기로 했어. 근데 결국은 남자가 강한 트집을 잡아서 여자를 이렇게 아웃시키는, 어차피 정리할 사이였으니까 걸렸는데 더 갈 이유가 없는 거지. 근데 이 케이스는 또 달라. 연인 사이에 있을 만한 작은 다툼도 잘 없다. 이유는 갈등을 귀찮아하고 달달하고 편안한 것만 좋아했다. 왜? 나에게서 채우지 못한 욕구가 있다면 양다리 걸치고 있는 상대에게 가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성욕이든 식욕이든 대화이든 돈이든 어떤 것이든 어나더 초이스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와 굳이 다투거나 뭔가 조율하고 싶지 않은 거지. 너무 많이 싸우는 것도 힘들지만 아예 싸움을 회피하고 있다면 그것도 뭔가 참 특이한 거야. 어떻게 안 싸울 수 있어? 의견 충돌이 어떻게 없어? 맥주 사러 간다, 담배 사러 간다 등 굳이 혼자 그렇게 편의점을 갔대. 같이 집에 있을 때. 같이 안 가고 같이 가 이래도 아 됐어. 알고 보니 매번 다른 여친이랑 전화하러 간 거였다. 아 나 너무 힘들어 지금 마음. 뭔가 숨기면 어떻게든 긴장도가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화를 내게 되거나 혹은 또 다른 사람하고 풀 수 있으니까 오히려 너무 좀 친절한 사람이 되거나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너무 시간이 그래서 다는 이야기 못하겠지만 그거야 내가 꼭 해주고 싶은 얘기는, 바람 피는 사람들의 본질은 뭘까? 그냥 욕구가 많고 정이 고프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소시오패스인 거야.
내가 똑같은 일을 당하면 나도 그렇게 기분이 망가질 거면서 정말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 내가 누군가를 더 만나고 싶은 욕구, 이 사람도 알고 싶고 저 사람도 자보고 싶고 그런 욕구 앞에서 상대방이 얻을 수 있는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한 거잖아. 내가 이런 일을 했다는 걸 네가 알았을 때 넌 얼마나 힘들까? 이 생각을 하면 감히 그럴 수 없지.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내 욕구 말고 상대방의 고통에는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난 소시오패스라고 생각해.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계속 옆에 두어야 될 이유도 없고, 사실 너무너무 내가 이런 일을 당하다니 뭐 이런 거라던가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거가 아니라 그냥 교통사고 같은 거야. 진짜 너무 운 없었던. 작정하고 달려드는 소시오패스를 어떻게 걸러내냐는 거야. 우리가 오늘 많은 팁들을 얘기해줬지만 누군가를 만나면서 이 팁 체크리스트 해가면서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 아무리 좀 이런 일을 겪고 또 힘든 시간이 오더라도 나는 그냥 이런 사람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고, 그래서 내가 그냥 누군가를 그냥 순수하게 믿어줬을 때 굉장히 높은 확률로 경험할 수 있는 일이란 걸 꼭 얘기해주고 싶었어. 너무너무 슬픈 사연들이 많았는데 그냥 나는 한편으로는 이 사연들을 읽으면서 되게 많이 위로가 됐거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나쁜 행동을 하니까 그렇잖아. 당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은 아닌 거야.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닌 거야. 그래서 그런 걸 좀 많은 여자들이 알고 누군가를 이제 다시는 못 만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마음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편에서 좀 풀어드리려고. 그래서 내가 정말로 그런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마음을 회복해야 될지. 회복이 참 어렵다.